한국과 미국에 계신 청중분들 안녕하십니까? 6.25 전쟁 71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주한미군 전후회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한미군 전후회 선임 부회장을 맡고 있는 예비역 대령 스티브 리입니다. 먼저 간략한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전후회는 이번 자리를 통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가족분들을 주빈으로 모시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하나하나가 특별하고 현재 그리고 향후 세대에까지 전해져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반도에서 치러진 한국전쟁의 경험이 아직까지도 많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재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행하기 앞서 금일 웨비나의 순서를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을 맡으신 저희 KDVA 이사를 맡고 계신 버니 샴푸 예비역 중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후 세 분의 귀빈들과 함께 담화를 나누고 청중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중분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화면 하단의 Q&A 탭을 눌러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질의응답 시간 이전에도 웨비나 진행 도중에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가급적 질문들을 3문장 분량으로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문을 누구에게 묻는 것인지 대상을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진행을 맡으신 샴푸 예비역 중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샴푸 예비역 중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미 8군 사령관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워싱턴 DC에 있는 한화그룹 산하의 한화 디펜스 인터내셔널의 선임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화그룹은 주한미군 전후회의 가장 큰 후원단체이며 한미동맹을 위한 한화그룹의 애정과 주한미군 전후회에 보내는 관심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샴푸 중장의 선친께서는 세계 2차 대전, 6.25 전쟁, 베트남전 모두에 참전한 참전용사셨습니다. 샴푸 중장이 한미동맹과 한국에 대해 갖는 애정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헌신과 봉사정신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금일 웨비나 진행을 맡으신 샴푸 중장에게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저에 대해 멋지게 소개를 해주시고 웨비나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스티브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참전 경험과 생애를 직접 육성으로 듣고 공유할 수 있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웨비나에서는 세 분의 귀빈들을 모시고 이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들께서 이들의 경험담을 듣고 나시면 아마 특별하다는 말로는 이들의 일생을 묘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얼 구덜 씨는 오하이오주의 농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6.25 전쟁 참전 용사이십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얼은 웨스트버지니아 일렉트릭사에 취업해 일하던 중 1953년 육군에 징병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정전협정이 진행되던 와중까지 한국에서 복무했습니다. 이후 웨스트버지니아 일렉트릭사로 복귀하고 이후에 바스프사로 이직했습니다. 구덜 씨는 마을에서 항상 이웃들을 돕는 봉사와 텃밭을 일구는 것에 여념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 위인으로 존경받고 있고 또 활기 넘치는 에너자이저 번일로 불리기도 합니다. 호르헤 메르카도 씨는 세계 2차 대전과 6.25 전쟁 참전 용사셨던 마누엘 메르카도 씨의 손자이십니다. 호르헤는 할아버지를 8살 때 잠깐 만났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01년 9.11 사태를 직접 몸으로 겪고 난 이후 할아버지가 소속되셨던 푸에르토리코 말로 보린케니오로 불렸던 미 육군 제65 보병연대의 이야기와 이들의 용맹스러운 참전 경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년 뒤 호르헤 씨는 65 보병연대원들의 유산과 기억을 기리는 비영리 단체인 보린케니어스 의회 금장메달 위원회에 가담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 또한 호르헤의 할아버지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셨기 때문에 또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밥 그랜드필드 씨는 뉴잉글랜드 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6.25 전쟁 참전용사이십니다. 밥 그랜드필드 씨는 1948년 미 육군에 자원 입대하고 대학교에 입학한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현역전환되어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1951년 9월 한국 복무로부터 귀환한 밥은 GI 빌, 그러니까 제대군인 원호법의 도움으로 로스쿨에 입학하고 거기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가 2005년 별세하시기 전까지 둘은 51년간 함께했고 밥 씨는 훌륭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로서 이웃과 근린 공동체에서 봉사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출연자들을 구덜 씨부터 한 분씩 만나보겠습니다. 구덜 씨,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로는 한국으로 파병되어서 크리스마스 고지로 전개하기까지 굉장히 흥미로운 여정을 겪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전선으로 배치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개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1953년 1월 15일에 미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렇게 16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16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미주리 세인트루이스로 이동해서 한국 파병을 위해 열차를 타고 미국 동부로 이동했습니다. And got on a treat train and headed for Korea. And but we got to California. 그렇게 미국 동부로 캘리포니아주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렸는데 도착해서는 이제 미 해병대의 배 함정을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53년 7월 3일 한국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에서의 전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초군사 훈련을 같이 받았던 사단이 전방에 배치된 걸 알았습니다. 또 당시 전방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 제가 배속된 부대도 전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방에서 많은 전우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전방에 있는 크리스마스 고지에 도착하니 고지의 경사가 너무 험난해서 저희는 밧줄을 타고 경사로를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뭐 어떻게든 올라갔습니다. 고지에 올라가니 저희가 기초교육 때 배운 것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고지에 올라서 있는데 갑자기 적지로부터 포탄이 날라왔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탄을 피했기에 망정이지 포탄은 제 머리 바로 위쪽에 있는 모래주머니에 떨어졌습니다. 엎드리지 않았으면 제 머리가 날아갈 뻔했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구덜씨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로는 전투의 치열함, 특히 기상과 전투 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직접 전장에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세대나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한국으로 전개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줄도 잘 알지 못하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열차를 타고 배를 타고 또 트럭을 타고 헬기도 타야 겨우 도착할 만큼 먼 거리를 이동했을 텐데 지금은 불과 13시간이면 닿는 거리죠. 말씀 감사합니다. 호레 씨, KDVA 저널에 굉장히 인상적인 글을 써주셨습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셨던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열정과 애정에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싸우셨던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리고 이를 알게 되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먼저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태의 피해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초동 대응에 나서준 구급대원들과 경찰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전후회에도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패널에 나와 계신 참전용사님들께도 여러분의 헌신과 복무에 감사드립니다. 버니 샴푸 장군님께도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엔 잊혀진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만 어떤 이야기들은 특별한 계기와 인연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공개되곤 합니다.
제 이야기는 제 할아버지의 복무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배경 상황을 설명드려서 이야기가 한 맥락으로 엮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노에미 피구오라라는 영화 감독한테서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6.25 전쟁 당시 제 할아버지가 복무한 65 보병연대에 대한 역사 다큐멘터리의 스크립트를 받았습니다. 이 대본을 받는 것을 계기로 연대 구성원의 다수였던 푸에르토리코인들 사이에서 65 보병연대에 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관심의 열기가 높아졌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당시엔 제 할아버지가 이 연대에서 복무했던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후 65 보병연대는 미 의회로부터 금장 메달을 수원했고 이들을 기념하는 많은 단체들이 생겼고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이들이 미국의 역사적 순간에 나서서 책임과 희생의 모범을 보인 것에 주목해 4월 13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이들의 희생과 복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6.25 전쟁을 겪고 있던 한국이 이들을 필요로 했을 때 기꺼이 나섰습니다. 다른 파병 부대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이 희생됐고 전쟁의 참상을 겪은 이들은 달라져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제 할아버지는 세계 2차 대전에서 필리핀에서 싸운 몸의 부상이 다 낫기도 전에 자진해서 6.25 전쟁에 참전하셨고 8번의 전투에 참가하셨습니다. 제 솔직한 감정을 말씀드리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자부심을 느끼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패널에 나와 계신 참전용사들이 겪었던 트라우마 경험을 참전용사 본인들과 그 가족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종종 가족들의 전반적인 건강과 감정에 장애를 낳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 트라우마를 겪은 가족의 PTSD가 세대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전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할아버지의 참전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서는 할아버지가 제가 14살 때 돌아가셨다는 말 이외엔 들은 게 없었습니다. 제가 KDB에 작성한 글에서 보셨듯이 전 할아버지의 행적을 조사하면서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또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군의 공식 기록들을 조사하고 참전용사 유가족들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퍼즐을 끼워나가듯이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참전용사의 아들로 태어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동정심과 같은 새로운 감정들이 생기고 마음속에 뭉쳐있었던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네, 호르헤 씨. 플로리다주에서 건물 붕괴 사고로 가족을 잃는 분들을 언급해 주셔서 그리고 해주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언급하신 65 보병연대는 푸에르토리코 근대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세간에 잘 알려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 아버지도 분명히 65 보병연대에서 복무한 걸 자랑스러워하셨고요. 또 호레 씨가 할아버지에 대해 조사하면서 겪은 일들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행적을 조사하면서 65 보병연대가 6.25 전쟁에서 보여준 희생을 재조명해 주셨습니다. 65 보병연대는 정말 피 터지게 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부대였고 제 아버지도 65 보병연대 소속의 중대장이었던 것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장군님 선친에 대한 얘기 제 책에도 나왔습니다. 네, 봤습니다. 잠깐 나오는 구절이 있더군요. 맥켄지 고지 전투에서 나오던데 철원 능선 얘기도 나오고요. 철원 능선 참고로 제 큰 누나랑 형제들과 같이 책이 나오고 몇 년 뒤에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랜드필드 씨,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드님이신 짐 그랜드필드 씨가 당신의 한국에서의 파병 경험에 대해 써주신 글을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1948년에 미 육군은 자원 입대하고 또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되기까지 인상적인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마지막 세계 전쟁일 걸로 다들 예상했는데 그랜드필드 씨가 복무를 마치고 나서 갑자기 6.25 전쟁이 터져서 참전하게 됐습니다. 당시 경험에 대해 그리고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경험에 대해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단어 하나를 못 들었습니다. 전 정말 소집 명령을 받았을 때 몸서리 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1948년 복무 선택법의 특혜를 얻어서 제가 1년간 복무하고 군역을 마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미처 몰랐던 사실은 전역 후에 예비군으로 편성된 사실을 제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복무를 마치고 텍사스주에 있었던 포트 후드를 기쁜 마음으로 떠나서 대학으로 저는 복학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편함에 소집 명령 편지가 와 있을 때 다시 돌아오라는 말을 읽고 정말 기분이 나쁠 정도였습니다. 당시 그 편지를 받은 게 1950년 9월 초중순에 명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터진 6.25 전쟁은 격화일로에 있었고 또 미국에게 좋지 못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저처럼 예비군 모임에 성실하게 나가지 않은 저 같은 가용한 모든 예비군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다른 예비군 장병들이 켄터키주에 있는 포트 브레켄리지에서 빈약하지만 기초군사훈련을 짧게 2주에서 3주간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열차를 타고 시애틀주로 이동해서 며칠간 체류하다가 수송 인원 대비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바보 같다고 생각했지만 저희는 다 같이 수송기를 타고 알래스카주의 공군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당시 수송기는 난망도 되지 않아서 이때 경험은 저한테 굉장히 끔찍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저희는 일본 동경의 외곽에 착륙했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소속될 부대와 합류했습니다. 당시 어떤 부대에 배속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27 보병연대의 중박격포 소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제가 다른 보병들이 공산당 놈들과 피들 튀기며 싸우는 최전선으로부터 800야드나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될 줄은 그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운이 좋았던 편이었죠. 왜냐하면 저희는 실질적으로 적군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전을 벌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거는 주로 배치된 이유였던 전쟁 초기에 중박격포 사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무전으로 그 중박격포 사격을 위해서 좌표 지시를 듣곤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 있는데 1950년에 있었던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전쟁이 터진 해였죠. 저희 중대의 취사병들이 운 좋게도 제대로 된 추수감사절 식사를 저희한테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빗속에서 식사를 했는데 방탄모에서 떨어진 흙탕물이 저희 으깬 감자에 섞여 들어가서 으깬 감자가 더러워졌어도 그걸 그대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배고프니까 전부 다 먹었죠. 참고로 그랜드필드 씨가 복무하시던 당시와는 달리 현재 군에서는 조직 개편을 해서 중화기 중대가 없어졌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 마찬가지로 중화기 부대의 중대장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산악지령 때문에 중화기 부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랜드필드 씨 경험담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건 제 아버지와 호레 씨의 할아버지가 같은 보병연대에서 복무해서 인연이 있는 것처럼 저 또한 27 보병연대에서 대대장으로 복무했습니다. 현재는 27 보병연대의 명예대령 그 직함을 받았는데 연대 닉네임이 울프 하운드입니다. 그리고 제 사위도 중2 때 27년대에서 복무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부대라고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6.25 전쟁 때도 명예의 훈장을 받은 부대원들이 2명이나 있었고요. 이 중 한 분은 저처럼 27 보병연대의 명예대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경험 감사드리고 참전했거나 야전에 나가보신 군인이라면은 그랜드필드 씨가 말한 으깬 감자에 크게 공감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흙탕물만이 아니라 뭐 더한 환경에서도 아마 맛있게 먹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덜 씨. 6.25 전쟁 참전 이후에 다채로운 인생을 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특이할 만한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6.25 전쟁 참전 경험이 귀국했을 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Well, when Eisenhower stopped the war, 제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귀국하기까지는 사실 15개월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months, were still in 그래서 한국에서 15개월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being in the Korean War. I got out of service October the 29th. 제가 복무를 마치게 된 거는 복무를 마치고 한국을 떠난 것은 1954년 10월 29일이었는데 귀국하고 나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멋진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Great time, and then January the 5th, 그리고 나서 1955년 1월 15일이었는데 1955 was the end of my 2 years. 이때는 저희 한국 전쟁이 끝난 지 2년이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And left a package 우편함에 우편 배달부가 소포를 하나 넣어주는데 on it. 얼구덜이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랑 저희 할아버지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할아버지 이름을 따온 거라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 할아버지가 소포를 열어보시고 본인 건 줄 알았는데 For him, it 알고 보니까 제 이름으로 온 제 소포였습니다. and everything. So I opened up. 그래서 소포를 열어봤는데 열어보니까 Plaque. 제 이름이 적힌 감사패가 들어있었습니다. It was beautiful. 정말 아름답고 I 멋졌습니다. didn't expect it and everything. 제가 사실 그런 걸 받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Wartime. 특히 전시 경험이라서 완전히 기억에 뒤편에 있었는데 Really pleased 그런 걸 받을 줄은 몰라서 well. 그래서 기분이 정말 좋고 행복했습니다. To work at the 그리고 나서 웨스트 버지니아 전기회사로 복직했고 18년간 근속했습니다. and then 그리고 그 이후에는 after that 28년 동안 I worked a factory 28년 동안 어떤 공장에서 일을 했고 28 years and retired 그리고 나서 1996년 4월 30일에 은퇴했습니다. April the 30th, 1996. So 그리고 that's 그 what 뒤로는 happened 이렇게 there. 줄곧 살고 있습니다. 네, 구덜 씨.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집을 오래 비우면은 뭐 육군이건 공군이건 해군이건 해병대건 뭐 코스트가드건 집을 오래 비우면 가족과의 애정이 깊어지는데 그만큼 떠나 있을 때 가족과의 이별이 힘들고 또 돌아와서 재회했을 때 그 기쁨도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아마 구덜 씨도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그 열정과 힘을 잃지 않고 생활에 복귀하셨다는 이야기가 정말 듣기 좋았습니다. 하던 일로 복직하셨고 계속해서 일을 하셨고 고향에 돌아와 잘 지내셨다니 좋았습니다. 호레 씨,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조사하면서 할아버지가 6.25 전쟁 당시 소속된 부대와 연락을 하게 된 경유와 과정을 전월해서 써주셨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시작할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에 7보병연대랑 27보병연대 두 개 연대에서 복무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65보병연대 미 의회 금장훈장 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역사 기록 조사를 해왔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스탠웰 로드리게스 그리고 65보병연대 참전용사의 아들인 안토니오 씨가 위원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매주 65보병연대에 대한 소식을 공유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비영리 단체인데 비영리 단체로서 저희 위원회의 사명은 65보병연대의 공로를 기리고 사람들에게 저희 연대에 대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18살이라 곧 대학에 입학하는데 지난 2년간 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2001년 9.11 사태로 인한 PTSD를 겪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공식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PTSD로 인한 어두운 감정과 싸우면서 힘들 때 제가 할아버지와 65 보육연대에 대해 조사하는 게 일종의 치료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 부대원들은 제게 영웅이 되어줬을 뿐만 아니라 모두 알다시피 9.12 사태의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저를 보호해주는 구세주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 이 부대와 끈끈한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단순한 역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님께서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그 호르헤 씨의 유지를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뿌리를 찾으면서 정체성을 찾는다는 게 참. 그리고 65부병연대는 푸에르토리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라모스 대령이 쓴 책이랑 다른 책들에서도 나온 것처럼 역사 속 인물들의 의지를 이어나가려는 호르헤 씨 같은 분들이 정말 푸에르토리코인들을 포함한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구덜 씨, 웨스트 버지니아주 출신이라고 하셨죠?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은, 남부 출신의 남자들이 가장 훌륭한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도 미국 남부에 있죠. 저 같은 북서쪽 출신보다 남부 쪽이랑 저기 변방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척박한 생활 환경이랑 추위, 그리고 진흙탕에서 버티는 일에 더 익숙해서 그런지 저처럼 북부 출신인 사람들보다 훨씬 잘 환경에 적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호르헤 씨한테 말씀드릴 건데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게 65 보병연대가 저희 연대랑 나란히 옆에서 복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호르헤 씨 답변 있습니까? 아, 네. 혹시 3사단 소속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옆에서 나란히 싸우셨던 게 맞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7사단 소속이셨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한 번은 1950년인데 그때 65 보병연대 전장 경험이 많은 부대원들이 다른 부대들로 재편성된 적이 있습니다. 뭐 흑역사라고 하기엔 뭐하고 좀 복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엮여 있었고요.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 할아버지는 7년대랑 27 보병연대 그리고 25 보병연대에서 복무하셨습니다. 네. 당시 3사단이 있던 곳이 삼각지대라고 불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요충지였는데 북한과 중공군에게 중요한 회랑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전력 보충을 위해서 부대들이 이동을 했다가 나중엔 다른 부대에 있는 부대원들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투 경험이 많은 부대원들이 다른 부대로 옮겨가서 전장에서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런 예시가 바로 65 보병연대였는데 또 65 보병연대는 앵글로색슨 계열의 백인들로 구성된 부대들로 자주 재편성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엔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구덜 씨, 그랜드필드 씨가 하신 말씀에 답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남부 출신 군인들이 더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정말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그랜드필드 씨. 먼저 돌아가신 아내분 메리 씨와 5명의 자녀를 낳아서 기르셨고 또 7명의 손자, 손녀, 그리고 2명의 증손주들까지 잘 기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동체 사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타인과 나눔에 대해 손주와 증손주들에게 조언을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의 복무 경험이 이런 조언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제가 굉장히 솔직하게 답해야겠네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신념이 6.25 전쟁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손자들은 고맙게도 정말 잘 커졌는데,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은 올바른 일을 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그리고 타인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 스스로에게 솔직하자 그리고 좋은 삶을 살자입니다. 전 미 육군에서 복무한 것과 그리고 한국으로 파병 가서 한국에서 복무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저희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전쟁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전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한국 전쟁에서 굉장히 아픈 기억이 떠오릅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에 눈밭에서 어린 한국인 꼬마아이들이 신발도 없이 맨발로 서 있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 그걸 보고 정말 속으로 눈물이 날 만큼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참경험으로부터 다들 다양한 경험과 기억들을 얻어가시더군요. 어떨 땐 이런 경험들을 말로 언어화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땐 저희 무의식에 남아서 저희 자신과 그리고 저희 일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저와 스티브 리 예비역 대령과 함께 복무했던 전우에게서 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윌리엄 킹 예비역 준장입니다. 그 질문은 패널에 있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복무와 계속된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하고 질문은 오늘 미군이 전 세계의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특히 아프가니스탄 병력 철수 결정 관련해서 한반도와 아시아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현재 전개에 있는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충고를 주실 수 있겠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굉장히 기대되네요. 제가 답변 드릴 입장은 아니겠지만 제가 해온 조사랑 상식으로 봤을 때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알다시피 주한미군을 철수했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세계 3차 대전이 어떤 결과를 세계에 불러올 것인지 우리 모두가 과거 경험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덜 씨나 그랜드필드 씨 답변하시겠습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살면서 알게 된 거는 제가 지금 89살인데 지금 느끼는 건 나이를 먹어도 활동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살면서 제가 텃밭을 여러 번 갖고 왔는데 한 21번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살면서 제일 큰 텃밭은 제 초하는데 6시간이나 걸리는 텃밭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작년 8월 22일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bad. Uh, I drove myself 그래서 제가 all the 차를 way 몰고 to 직접 몰고 VA. 버지니아 VA 병원까지 제가 With 차를 직접 with 몰고 my heart 갔습니다. pumping 근데 and pumping, 심장 and 박동이 I thought my life 두근두근거리는데 was gone 심장 박동이 점점 anyway. 약해지고 So 있었습니다. I 그때까지는 제가 had 작년까지는 still 그러니까 working for 작년까지는 GM. 아직 일을 하고 So 있었던 at 때였는데 age 89, 근데 I 올해 had 89살이 to 되고 give that 나서부터는 up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and everything. 그래서 So that 왠지는 that 모르겠지만 이 얘기가 생각나서 will have 했네요. been something, but I'm still here for some reason. You sound 89 years young. 89살밖에 안 되신 겁니다. 아직 창창하시고 아직 정정하십니다. I've got two other questions. Q&A 패널에 올라온 질문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This question is for Bob. 이건 그랜드필드 씨에게 드리는 From, 겁니다. I don't know 아들인지 if it's 손자분인지 son or 모르겠는데 grandson. 짐 그랜드필드 씨에게서 왔네요. Fight or work 혹시 전쟁 당시에 한국 군인과 함께 싸우셨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so far removed 아니면 전선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복무하셔서 볼 일이 아예 없었는지요.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군인들을 저희 미군 소대에 배치했었었는데 정말 큰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어 장벽이 정말 큰 문제였거든요. 미 육군은 전쟁 초기에 그런 큰 실수를 했었습니다. 언어 문제가 저희 한 측과 저희 미측 모두에게 심각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암구호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간 경계를 위해서 암구호를 만들 때 그때 알파벳 R이 들어간 암구호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야지 이제 암구호가 효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레드라이터라는 암구호를 만들려고 했는데 레드라이터라는 말을 따라하지 못하면 북한 군인일 거라는 계산하에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한국군들도 정작 그 레드라이터라는 암구호를 불러줘도 잘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고 전쟁 초창기에 저희가 느꼈을 당시에는 저희가 느꼈던 거는 한국 부대들은 정말로 의지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리고 북한의 공격에 그리고 나중엔 중공군의 공격에 굉장히 쉽게 당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게 저희 미군의 지휘부에 심각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진지를 지켜야 하는 이 한국 부대에 정말로 많은 의지를 해야 했는데 이 한국 부대가 이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군대가 효과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강한 군으로 탈바꿈하는 데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셨던 그 한국 군인 제도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카투사 제도를 말씀하신 건데 미 육군 중원부대 그러니까 카투사란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에 이야기했듯이 당시 6.25 전쟁 당시 미 육군은 전방으로 빠르게 전력 보충을 해야 하는 난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촉박한 상황이었고 또 미국의 동원군을 완전히 전개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자국의 군인들을 다른 나라의 지위에 맡겨서 부대에 합류시키는 결정을 하는 나라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랑 지금이랑은 물론 다르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복무하면서 봤던 카투사들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고 또 전투력도 상당했고 또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1등 공신이었고 그리고 미군들이 놓치고 있던 현지에서의 문화와 환경에 대한 이해 제고에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당시 6.25 전쟁에서 미 육군이 전쟁 초창기에 성공적으로 북한군을 물리쳤던 건 사실 북한군도 한국군처럼 그다지 전투력이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은 당시 지형도 안 좋았고 전력도 부족했고 또 장비도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잘 갖추고 훈련을 잘 받은 북한군의 기습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가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during the Korean War was 그래서 shared by 당시 all 6.25 전쟁 당시에 전장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 어느 특정 국가의 책임이 아니고 your personal 모든 국가의 모든 부대가 짊어진 책임이었습니다. over the many 그랜드필드 씨 개인으로서의 경험 일단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most recently 제 개인적으로는 2012 최근에 2012년이랑 2016년 사이에 한국에 제가 있었는데 군에서 39년을 제가 복무를 하고 또 여러 국가들에서 파병 복무를 해본 결과 제가 같이 복무한 가장 훌륭한 군은 단연코 한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들도 저희가 그런 것처럼 당시 6.25 전쟁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고 또 많은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현재는 장비도 잘 갖췄고 전력도 잘 편제되고 있으며 훈련도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은 의무복무제로 병력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서 이런 변화들을 이뤄냈고 제가 본 바로는 누구와도 견줄 만한 훌륭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익명의 질문자께서 전쟁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런 느낌이 어떤지를 물어봤습니다. 구덜 씨가 아까 잠깐 얘기하셨으니까 다시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첫 인상이랑 돌아왔을 때 경험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Well, when I first came 네, home, 집에 제가 도착을 해보니까 life again. 저한텐 또 새로운 인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But going back to work, you know. 그래서 and 전에 다니던 웨스트 버지니아 일렉트릭사에 복직을 했고 that's what happened to me. you 그리고 know, 또 and,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I know I had to keep busy and going. 저는 일단은 because 계속 if 바쁘게 살려고 I 노력했던 것 give 같습니다. up, I got to keep 왜냐면은 moving 바쁘게 사는 걸 forward. 멈춘다면은 Oh, 갑자기 모든 게 I was 멈춰버릴 것 not 같았고 from that.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쁘게 삶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당시 경험에서 제가 사실 많은 걸 배웠죠. 그렇게 살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Yeah, thank you. 네, 구돌 씨 감사합니다. Bob, anything from you? 그랜드필드 씨는 처음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I mean, what 제일 was 하고 the 싶던 일이 first 어떤 게 thing you got 있었는지 home and 답변 부탁드립니다. what couldn't you wait to do or what couldn't you wait to forget? 뭐 당연히 제 가족이 저를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자면은 당시 저는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알던 사람들이 저를 오랜만에 보고 지나가면서 그랜드필드 씨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하면서 의아해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가 전쟁에 갔다 온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전쟁에 참전하고 왔다고 답변하면 사람들은 아 진짜요?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대학교에 복학했습니다. 당시 제 경험은 사람들은 미국이 군대를 해외에 전개한다는 걸 그리고 예비군들을 소집해서 한국으로 전개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It was called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Forgotten War. 6.25 전쟁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미국에서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After World War II, I think 미국이란 나라가 당시에 세계 2차 대전을 치르고 나서 힘에 부친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죠. 이런 요인들 때문에 6.25 전쟁 참전 용사분들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well understood. It wasn't 이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나 인정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wanted to get on with their lives. 사람들은 전쟁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Came back to 또 구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참전 용사들도 전쟁에서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that's a great insight. Jorge, 호르에 씨, if you could talk to your 만약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about his 그러면 experience, 어떤 얘기를 나누고 what kind of 싶으십니까? conversation would you have with him?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정말 긴 대화를 나눌 것 같습니다. 아마 전반적인 경험에 대해서 여쭤볼 것 같습니다.
특히 푸에르토리코 사람으로 나고 자란 경험이 어땠는지도 여쭤볼 것 같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할아버지의 복무와 헌신에 감사하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또 할아버지의 전우들 덕분에 제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하고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That's great. 네, 좋습니다. You've got another 또 question.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Um, 제가 아는 분인데 talk to occasionally. 미국의 목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기자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김돈영 씨입니다. Marine Service, Dong-hyun Kim. 먼저 질문에서 말씀하신 거는 He wants to 패널 분들의 복무에 정말 헌신에 감사드리고 and as a grandson, 또 한국군 참전용사의 손자로서 as I recall,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게 기억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in 한반도 강산 어디에도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들의 피가 쏟아지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다고 기억난다고 합니다. U.S. blood.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Let me say that again.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다시 제대로 제가 He said 읽어보겠습니다. there is no place, 한국의 강, every river, 하천, and every valley 산, river, 논밭 어디에도 rice field, and the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들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곳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there was a recent news 말이 나온 김에 South Korea that 최근에 Arrow Hill 북한에 있는 화살고지 유해 발굴 작업이 120 약 12만 구의 유해가 발굴되지 않은 채 묻혀 있는데 have been terminated. 북한이 2년 반이 넘게 협력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발굴 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In other words, the 그러니까 ability to 전사자들과 실종자들의 유해를 회수하고 반환하는 작업이 in action. 북한의 협력 중단으로 중단된 겁니다. I was wondering, this is his question. 질문은 Wondering if you 6.25 전쟁에서 남겨진 전사자들과 실종자들의 유해를 회수하는 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답변을 바란다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has a very significant meaning. And Jorge, 먼저 호레 씨부터 부탁드립니다. 질문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there is an area 그러니까 북한 지역 중에 한국이랑 미국의 합동 유해 발굴단이 of Korea's 전시 전사자와 실종자 유해 발굴을 위해서 진입을 하려고 해도 못한 곳이 있습니다. and recover the remains. 그러니까 그 김돈영 기자님께서 해주신 질문이 유해 발굴 작업이 So the question is, how important 유해 발굴 작업이 그러니까 잊혀진 혼들을 되찾는 것이 잊혀진 얼들을 되찾는 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물어봤습니다. those lost souls? 정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잊혀진 혼이라니. 말씀드리자면은 그 6.25 전쟁의 역사에 당시 그 시대의 역사의 막을 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특히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남겨진 그 자손들 후손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남겨진 모든 유해와 유해 부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r. Granfield, Bob? 그랜드필드 씨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 가지 더 하자면은 6.25 전쟁 당시의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초창기였는데 1950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우들이랑 같이 장비를 운송하는 물자를 운송하는 트럭을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트럭을 뭐라고 불렀던 게 있는데 그 트럭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요. Deuce and a half. 듀스 네퍼라고 합니다. Deuce and a half. 당시에는 듀스 앤 해프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트럭입니다. 2.5톤 트럭이어서 그렇게 불렀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던 게 맞네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제가 그때 당시 기억은 제가 운전수랑 그리고 다른 전우랑 같이 트럭을 타고 일상적인 보급물자 회수 업무를 하던 중이었는데 오는 중에 시체 2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직 전투가 활발하게 벌어지던 시점이었고 그리고 시체가 발견된 현장 또한 최근까지도 전투가 자주 벌어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에게 내려진 명령도 가능하다면 발견한 시체를
발견 즉시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멈춰서 보니까 두 개 시체가 둘 다 남자 시체였습니다. 한 명은 미 해병 대령이었는데 체구가 작은 사람이었고 또 군복을 관통해서 흉부를 관통당한 시체였습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시체는 체구가 굉장히 큰 해병 일병이었습니다. 당시 추위가 엄청나서 두 시체가 모두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그 중에 일병의 시체를 들려고 하는데 너무 크고 무거워서 트럭 뒤편으로 싣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게 진짜 전쟁이고 전투구나. 사람들은 죽고 죽으면 그냥 죽을 뿐이구나. 죽으면 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바보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저한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해병 대령과 일병이 같이 시체로 누워있던 광경이 기억이 납니다. Thanks for sharing that. 네, 감사합니다. It didn't sound silly to me. 저한텐 바보같이 들리지 않습니다. I think 그리고 we all, 호레 씨가 말한 것처럼 before we 저희 모두 그 잊혀진, 남겨진 in the county, 혼들을 되찾고 싶습니다. that one to another 다른 나라의 전개에서 싸운 참전용사들을 본국으로 데려와야 하고 we hope they can 이런 유해 회수 작업이 다시 재개했으면 좋겠습니다. to do that. Earl, we 구덜 씨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복무에 감사드리고 또 미국으로 귀국하신 후에 한국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방문하셨다면 어떠셨는지 그리고 지금 머무르고 계신 곳에서 지금 계신 곳에서 있는 한국 사람들과 교우 관계를 맺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유타주에 있는 휴버트 휴에게서 질문 왔습니다. 아니요, 전 한국에 다시 갔던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을 당시에 워낙에 겪었던 일들, 일어났던 일들이 정말로 많았고 그리고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때 저희가 먹었던 전투 식량에 C 레이션이라고 했던 간식 전투 식량에 들어있는 콘비프라거나 그런 걸 먹었는데 정말로 입맛에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던 당시에 그 어느 누구 하나도 그 상황을 즐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복무 기간이 남아서 그러지도 못했었고요. 게다가 또 춥기도 추워서 거의 겨울에 영하 40도에 가까웠고 제가 당시 있었을 때도 영하 40도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로 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한국에서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미국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로 꿈만 같았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랜드필드 씨는 한국에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네요. 추위 말씀하셨는데 구덜 씨, 전쟁 초창기 때 저희 배낭도 지급되지 않은 채로 지냈던 거 기억하시나요? 당시에 미 육군에서는 병사 한 명당 이불 4개만 달랑 지급을 했었습니다. 보통 생각할 때는 이불이 4개나 있으면은 밤에 아무리 추워도 덮고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당시 꽁꽁 얼어붙은 땅 위에 이불 2개를 깔고 이 이불 나머지 2개를 몸 위에 덮거나 아니면 이불 1개를 땅에 깔고 나머지 3개를 위에 덮어도 추운 건 마찬가지여서 조금이라도 따뜻하려면 제 가장 친한 전우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서로 애인처럼 꼭 껴안고 자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월쯤이 돼서야 육군에서 고품질의 침낭을 지급했고 그때서야 저희가 침낭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생활 환경이 정말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망할 이불들로 버텼죠. 제가 한국에서 몇 번 겨울을 보냈지만 저로서는 상상이 정말로 안 되네요.
이불 4개로 버티셨다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에서 싸운 참전용사들이 얼마나 강인하고 또 체력이 건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두 분께서 한국으로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다는 게 정말로 유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에서는 국가보훈처가 아직도 무료로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방문하게 되면 왕족처럼 모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먼저 참전국들, 주로 미국의 참전용사들이 제일 많은데 참전용사들이 바친 복무와 희생에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같은 참전용사분들께서 희생함으로써 스스로 이제 목숨을 바쳐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함으로써 한국에게 성장할 기회를 준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발전상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에서의 발전상에 대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발전상을 보시면 정말로 놀라실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 순위의 10위의 나라가 되었고 또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또 착실히 살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급렬성실하게 일을 했고 또 주어진 기회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해서 저희에게 긴밀한 동맹인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잠깐 다시 그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좀 더 소개해드리자면은 참전용사 초청 프로그램 아직도 국가보훈처에서 운영 중이고 또 가족과 함께 가시면 모든 숙박과 관광 등의 1등급으로 또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가보시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직접 가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복무하고 난 지 5년 차인데 그때도 한국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한국 방문해 보시는 걸 정말 권장드리고 가족분들과 가실 수 있다면 저희 주한미군 전후회에서 저희 스태프를 통해서 지원을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Please reconsider it, and if you'd like information on how you and your family might be available to go through this visitation program, we can facilitate that at KDVA, and you can get a hold of Colonel Lee or his staff, and we can facilitate that.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Absolutely. This is a dialogue.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한국에 어떤 악감정을 갖고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사람들은 1950년 전쟁의 폐허로부터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점은 정말 한국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아직까지도 북한을 포함해서 정말로 살벌한 이웃 국가들에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이런 잠재적 위협들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한국은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경의를 제가 표하고 싶은 건 제가 한국과 그리고 6.25 전쟁에서 3년을 보내고 미국으로 떠난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한국 군대는 정말 효과적인 전투력을 갖춘 군대로 거듭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하자면은 저는 항상 미국 군대가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의심한 바가 없는데 근데 도대체 왜 저희가 항상 축축하게 젖은 양말밖에 못 신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탄약이랑 그리고 유류, 연료, 식량도 다 있었는데 건조한 양말 같은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랜드필드 씨 정말 방금 참군인 같은 말 하셨습니다. 근데 실망하실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해서 건조한 양말 찾기가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갈 확률처럼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배낭에 짐을 많이 넣어도 그 문제는 모든 세대가 겪는 문제 같습니다. 많은 것 같네요. There are a lot of important things to have out 야전에 있으면 정말 필요한 게 많죠. there. Mail, 우편도 있고 식량도 있고 all those things. But 이런 게 다 필요한데 that's right. 근데 건조한 양말은 정말 항상 부족한 물건입니다. 아직도 그렇죠. 방금 이야기 감사합니다. Jorge, have you had the opportunity 호레 씨는 그러면 한국에 방문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to visit South Korea? 아니요, 없습니다. Well, I would encourage you to 저는 호레 씨한테도 한국에 방문하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just cause travel to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많이 어렵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패널분들이랑 같이 그 푸에르토리코에 계신 families with 가족들이랑 같이 함께 가보시길 권합니다. 정말 멋진 나라고 그리고 멋진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what they've learned 전쟁이라는 참상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배우고 닦아나간 것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to the country. 한국이 잘한 부분이고 It would 보면 여러분도 정말로 깊게 감동하실 겁니다. I'm gonna turn this back 이제 그럼 스티브한테 넘겨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I really just want to thank 이런 귀중한 패널분들을 통해서 and for sharing your insights. 아직까지도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리던 6.25 전쟁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직접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in our dialogue, kind of the forgotten war.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가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 공원에 the most 링컨 기념관 근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on the mall. 거기에 정말 멋진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습니다. Know is we're 근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going through the 현재 그 기념비가 있는 추모의 벽에 adding to that 6.25 전쟁 모든 미군 장병들과 그리고 7,000명이 넘는 카투사들까지 포함해서 참전 전사자들의 이름을 추가하는 다시 새롭게 새기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over 제가 거기에 참가를 하면서 Korean 지난 2년간 설계를 승인받는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전쟁에서 적에 맞선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사자들을 계급으로 나뉘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approved. It's a understated but powerful.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Who bears the brunt? 그리고 전선에 나간 젊은 장병들이 적에 직접 맞선 영웅들이었기 때문에 The younger warriors. 이분들을 계급으로 먼저 표시를 해놓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패널분들이 자리에 나와주셨지 않습니까? Enriches the legacy. 이렇게 자리에 나와주신 거는 저희가 이렇게 지속하려 하는 노력에 저희가 물려받은 유산을 일깨워주는 정말로 좋은 경험을 주셨습니다. God bless you. 귀중한 경험을 나눠주신 것에 정말 감사를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Jorge,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랜드필드 씨, 구도 씨, 메르카도 씨 정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스티브에게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풍요로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오늘과 같은 중요한 기념일에 시간을 내어서 국민들의 자유와 삶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부름에 응한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인들과 미국 국민들에겐 더 중요하죠. 이는 우리가 공동의 적을 대상으로 함께 어깨를 맞대고 싸운 전후이며 또 용감한 이들이 모두 함께 싸웠기에 한국을 전란으로부터 구해냈고 덕분에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한미군 전후의 공지사항을 나누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 6.25 전쟁 참전 용사이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면 kdva.vet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분기 주한미군 전후의 저널은 7월 초에 영어와 국문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6.25 전쟁과 다른 전쟁들의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주한미군 전후에는 주한미군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복무 경험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를 주제로 인터뷰 시리즈를 새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전후회와 한미동맹재단은 7월 28일에 워싱턴 DC에서 동맹을 주제로 한 대규모 컨퍼런스를 가질 예정입니다. 초대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전후회는 2021년 올해부터 회원들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무려 22%나 증가했고 올해도 최소한 그 2배 이상은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회원이 아니시라면 kdva.vet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대한 한미동맹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body.